지난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 교사와 제자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 교육청이 해마다 이 충북 교사상을 또 수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올해도 네 분의 선생님이 영광의 수상자가 됐는데요. 네. 그중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천여고의 문대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천여고 영어교사 문대민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충북 교사상 받으셨단 말이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복잡하기도 한데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번에 제18회 충북 교사상은 올해 수상자가 총 4명밖에 안 돼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뜻밖의 수상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정 내용으로 교육과정 관련된 활동을 보고했었는데 이 모두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천여고 선생님들의 협력과 희생 덕분에 제가 이 상을 수상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상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교육과정은 학교 구성원 전체의 도움 없이는 변화를 시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제천여고 선생님들께 정말 많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한 선생님들에게 공을 돌리셨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으로 교사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제가 2004년도에 제천고등학교에 첫 발령 받으면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네. 올해가 이제 1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17년이요. 네. 네. 사실 제가 대전이 고향이라 결혼하기 전에는 한 4, 5년 정도 네. 이렇게 충북에서 근무하면서 경력 쌓고 그러고 대전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하고 애들 셋 낳고 이러면서 자리를 잡게 됐고요. 네. 제천이 제 2의 고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1년 정도만 단양에 있는 매포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1년을 제외하고 나면 16년째 제천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천여고에서만 지금 10년째 근무하고 있고 내년까지 근무해서 11년 근무하고 나면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네, 우리 제천여고 학생들이 또 많이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그 장래희망 가운데 선생님이 꼭 나왔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교사가 꿈이셨어요? 네. 저는 10살, 11살 정도 될 때였는데요. 네. 그때 꿈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천하장사. 천하장사. 네. 네. 또 다른 꿈은 국회의원.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꿈이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네. 선생님은 사실 체육 선생님을 꿈꿨었는데요. 오. 네, 그때 왜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 씨름 선수였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체육 선생님을 생각을 했었고 네. 사정이 있어서 이제 한 5학년쯤에 운동을 그만두면서 그냥 아무 꿈 없이 사실 그냥 지내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면서 이 과목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네. 네. 영어를 계속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교사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던 건 고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럴 때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모습에 네. 보람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제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네, 교사가 가장 저에게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처음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 첫 수업을 하는 순간을 가장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늘 많이 하시던데 선생님의 첫 수업은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솔직히 첫 수업이 생생하게 기억나진 않는데요. 기억이 나는 건 28살에 제천고등학교에 첫 발령받아서 이제 제천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느낌, 네. 그리고 학교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런 어떤 떨림, 설레임, 그리고 처음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 긴장된 얼굴을 봤을 때 부담감 같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 정말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학생들도 집중해서 수업 듣고 또 그 당시는 영교시가 있을 때라 아침 7시 50분보다 먼저 학교에 출근하고 네. 밤 10시, 11시 넘어서 퇴근했던 기억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네. 제 수업하다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네. 발령받은 첫 해 5월이나 6월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거의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야근하고 이렇게 굉장히 피곤했을 때였는데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죠? 네. 왜 그랬을까? 갑자기 학생들이 막 웃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읽었던 문장 또 읽고 또 읽고 네. 이제 그럴 수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셨나 네. 봐요. 학생들이 막 웃길래 이제 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수업하면서 네. 서서 졸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무언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설렘과 기대감, 부담감, 그리고 아찔했던 순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학교라는 게 이제 또 작은 사회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즐거울 때도 있고 네. 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데요.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저와 잘 맞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와 궁합이 잘 안 맞는 학생들하고 1년을 좀 보내야 할 때가 되면 솔직히 저도 이제 학교 가기 싫고 네. 그쵸. 아침에 눈 뜨면 그렇죠. 그냥 같은 마음이죠. 네. 주말이면 좋겠다 뭐 네, 이런 네.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그런 감정들 좀 억누르고 1년을 좀 그냥 버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만의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거나 이래서 극복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버티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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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장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좀 그중에 기억 남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학생이 기억 남으세요? 네, 한 명을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많은 학생들이 일단 기억에 나는데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해서 들을 때인데 네. 지금까지 진짜 레이저로 쏘는 것 같은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사로서의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제자가 하나가 있는데요. 2012년에 제가 이제 고3 담임할 때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천여고는 대부분 다 정시로 대학을 갈 때였는데요. 네. 이 학생은 그 당시에 소수로 뽑던 입학사정관 제도에 너무 적합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입학 성적보다 졸업할 때 성적이 굉장히 많이 그래요? 향상했던 네, 그런 친구였고 네. 학생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던 학생이 있어서 이 학생은 입학사정관제 너무 좋다 생각을 하고 수시 때 이제 교대 지원을 했다가 네. 마침 또 불행하게도 잘 안 됐었는데 네. 끝까지 계속 정시로도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이렇게 부산교대 다행히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아, 그래요? 교사의 네. 길을 걷고 있군요.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스승의 날이 되면 지금도 이렇게 꼬박꼬박 연락을 해주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런 친구 연락을 받고 나면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 교사가 그 당시에 이 제자가 네. 이 제자가 그 당시에 저에 대해서 가졌던 네. 그런 어떤 모습 교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겠다고 좀 자극을 주는 친구라 이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교사와 제자가 함께 성장한다는 네. 그런 케이스를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말씀 중에 이 수업하다 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죠. 선생님께서도 레이저가 좀 나왔나요? 학창 시절에 어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생 때 이제 운동 씨름을 네네. 했었고 중학생 때에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수업만 듣던 그런 학생이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게 됐는데요.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한 편이라 공부하는데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공부를 못했던 만큼 그 이상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또 학원을 거의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학교 수업이 저한테는 너무나 이제 소중했던, 왜냐면 학교 공부 이외에는 뭔가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네. 지금 고인이 되긴 하셨지만 이제 그분이 대학 때 과에서 MT를 가게 되면 아침 일찍 학생들 불러서 MT 가기 전까지 수업 다 하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몸살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시더라도 함께 가시고. 2시간, 3시간 네네. 수업 다 네. 하시는 네. 그런 교수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제 좌우명이 됐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 말씀대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냥 살려고 하는 평범한 사람. 네. 훌륭하신 분이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충북교사상을 수상하신 문대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수상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충청북도 교육과정 컨설팅으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저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교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박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누군가에게 교육과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일선 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각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 편제표를 살펴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권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충북에 있는 일반고, 자공고, 특목고 이런 학교들을 포함해서 58개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검토를 했었고 이제 지역마다 또 학교마다 그 특성들이 다 다른데 이런 특성들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지만 교육과정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의 다양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돼서 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갈 때 학생들의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2022년에 시작될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각 학교의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쪽에 참여를 해서 오히려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교육 과정이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많은 애를 써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충청북도 교육 과정의 그 총론 개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충북형 고교 교육령 도약에 기여를 하셨다. 이 충북형 고교 교육령 말이 어려워요. 이게 뭔가요? 네. 우선 2020년 충청북도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하게 되면서 그 개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부분 개정하는 그런 팀에 참여를 했었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개정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에서 총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네. 좀 명확하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충북형 고교 교육력 도약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교육 여건 속에서 충북형 고교 교육력이라는 개념이 좀 도입이 필요했던 것 같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도내 일반고의 교육력이 좀 도약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와 경쟁에서도 교육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를 지원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2018년, 2019년 이렇게 2년 동안 교육력 컨설턴트로 제천단양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현장도 많이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또 온라인 계약을 실시가 네. 됐고요. 앞으로의 교육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에 맞게 교육 활동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갑작스럽고 또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변화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천여고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해서 EBS 컨텐츠 그냥 끌어오시는 분들보다는 직접 수업 녹화하시고 네. 또 과제 활동 같이 병행하면서 좀 이렇게 고생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도교육청에서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권역별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앞으로의 교육 환경이 온라인 교육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이 등교가 이루어지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코로나 방역도 좀 철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교육을 위해서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많이 좀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와이드 주요 뉴스입니다. 청주에서 사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유흥주점 집합 금지 명령을 완화해 주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충주시가 의회의 승인 없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조기령 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지난주 시든 채소가 배달돼 문제가 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가 해마다 개최해온 바이오 코리아 행사를 15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공연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공연 실황 생중계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술계 피해가 5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생중계를 통해서 예술가들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는 시민들 모두 좀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5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기분 좋은 습관 CJB 모닝와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